박영수 측근 양재식 변호사가 소환 조사 중입니다. 자, 이 양재식 변호사는 박영수 측근으로 조사를 받는 이유는 200억 약정. 박영수가 대장동 수익의 200억 약정의 전후 사정, 그리고 그 200억 약정의 실무자가 양재식 변호사 아니겠는가라고 지목이 되고 있어서 소환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양재식 변호사는 그냥 단순 변호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검보. 박영수가 특검할 때 특검보로 같이. 그러니까 박영수 이럴 때 진짜 박영수 사단인 거죠. 박영수와 함께 대장동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 그리고 이 약정과 관련된 실무자이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특검보로서 실무자이기도 했던 박근혜 정부 그 탄핵은 했었던 거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200억 약정과 관련돼서는 그런 의혹이 있는 변호사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환 조사 중이랍니다. 현재 6월 12일 현재 소환 조사 중, 지금 소환 조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 염희준 지금 그 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양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는 여러분 성남의 뜰 컨소시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이게 200억이 여러분 현금이 아니었더라고요. 200억을 현금으로 준다가 아니라 땅, 상가 건물 부지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200억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약속을 받았다. 현금이 아닌 200억에 상당하는 땅과 상가 건물 이런 부지들, 그러니까 땅하고 부지랑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요런 거로 약속을 받았다는 약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데 있어서 박영수가 우리은행을 끌어들이는 게 의사회 이장이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00억 원의 대출을 해주면, 이 1,500억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은 이자 받고 나는 개인적으로 200억 챙겨줘야 돼? 이랬다라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하고 양재식 변호사 사이에 실무적인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상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요렇게 돼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에 들어갔고, 김만배, 남욱, 그리고 양재식 변호사 사이에 이제 신문이 있겠죠. 신문이 있었고, 왜 서로 말이 다르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그리고 장재식 세세 준수를 검찰이 맞춰보면서 자백을 받든지 아니면 물적 증거를 찾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후속 수사 결과 보도 이런 게 나오겠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전후로 보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인간들이, 대장동에서 이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인간들이 그대로 박근혜 특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이 특검과 관련돼서 정부 측에서 이쪽을 야당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걸 조율을 했었던 사람이 최재경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최재경 민정수석마저 여기서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고립무원 상태였느냐. 진짜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누가 최재경하고 박영수가 이재명하고 얽혀있는 한표거리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누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메인의 검사들이 아수라에서 아수라에서 50억 이렇게 던지고 검사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냥 영화적 설정일 줄 알았지. 진짜 50억과 관련돼서 이렇게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레전드 특수부 검사들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50억을 받았다 못했지, 그냥 50억 클럽 쪽지에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없으니까 수사 선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이름이 나오고 이 사람들하고 어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생에 그 이쪽 보수 쪽이나 뭐 엘리트 그룹 속에서 누려왔었던 최재경이라는 이름값의 명예는 다 실추된 거지. 에휴, 보고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의 이재명 입장에서는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 검사와 주사파들을 다 끌어들이는 판을 언론사, 이런 판을 벌여놨으니 얼마나 세상에 졸로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더 웃긴 거 아니야?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되고 기타 등등 할 때 쌍방울이고 얘네들, 야, 윤석열도 결국은 박영수하고 최재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저 인간들. 에이, 내가 그러잖아요. 성렬형은 그런 스타일 유형 아니야. 뭔데? 성렬형이 장가 갈 때 2천만 원 가지고 있었다. 제가 막 이런 얘기 막 우리 회자되고 하잖아요. 이 형은 그냥 노빠꾸로 산 사람이야. 인생 가오로 산 사람이라고. 뭐 누구한테 뒷돈 받고 뭐 얽히고 선배들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유형의,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닌 거지. 박영수고 장재식이고 그냥 다 조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 박영수를 못 잡아놓으면은 이 정권은 흔들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박영수하고 여기는 못 잡아놓을 걸,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피식. 성렬이 형을 잘 모르네. 박영수는 감옥 간다. 조사 다 받고 박영수는 성역 안 될 거다. 다들 성렬이 형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역시 믿었다고 윤석열. 나는 성렬이 형이 이렇게 노빠꾸일지 선배고 나발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옆으로 성렬이 형 얘기하면 옆으로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잘하신 거고요. 여기 박영수, 양재식, 그리고 이 대장동에서 해먹은 이런 것들 앞으로 익사이팅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또 여기까지 할게요.